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전기기기 사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21번 문제까지 이제 풀었어서 이제 22번 문제부터 이제 풀 거고요. 아까 전기 이론 시간 21번 문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기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문제 이제 풀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0.45 곱해서 이제 풀면 되겠고요. 22번 변압기 여자 전류가 일그러지는 이유는 자기포화와 히스테리시스 현상 때문에 항상 변압기 여자 전류는 왜곡이 이제 발생을 하죠. 답은 2번이고 23번 유도 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떤 시험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모르면 일단 거의 3개는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이제 들어가면 맞출 수 있으니까. 어떤 시험이 있냐면 개방시험, 개방시험이라는 게 있고 단락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개방시험이 있고 단락시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항을 측정하는 게 있죠. 네, 이렇게 있어요. 죄송한데 다시 할게요. 아까 너무 화면에 가까이 붙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기 사회 마지막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고요. 21번 문제는 이제 전에 이제 앞 시간에 1호 시간에 풀었어요. 그래서 그 회로처럼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기기처럼 0.45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셔도 된다. 지금 그런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한번 풀어보시고 0.45 대입해가지고 푸시면 되니까. 22번 변압기 여자 전류가 일그러지는 이유는 이제 철심의 자기포화랑 히스테리시스 현상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삼고주파가 섞여 있죠. 변압기 여자 전류에는. 23번 유도 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는 시험. 이제 시험에 관련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모든 그 문제가 다 여기에 적용되는 건 아닌데 많은 부분이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시험을 한다. 어떤 시험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필요한 시험은 개방 시험. 다른 말로 이제 무부하 시험. 그리고 단락 시험. 그리고 저항 측정. 이건 다른 말로 이제 구속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전동기 쪽에서는 요 3개는 이제 필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개방 시험이나 단락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손실들, 철손이나 아니면 동손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규약 효율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3개는 꼭 필요한 시험이다. 라고 이제 보시고 만약에 어떤 시험을 물어봤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보기 중에 이제 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요 내용이 있으면 필요한 시험을 찾았을 경우에는 이제 요거 하고 필요 없는 거면은 이거 3개 빼고 나머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23번에 요거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는 거는 4번입니다. 슬릿 측정. 여기 보면 이제 무부하 시험이 개방 시험이고 구속 시험이 단락 시험이고 저항 측정 시험이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24번 슬립이 0이라는 거는 어느 것과 같냐면 슬립이라고 하는 거는 슬립을 구하는 공식이 회전자계에다가 전동기 속도에다가 회전자계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전동기가 멈춰 있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하면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을 경우의 슬립은 1. 그러니까 만약에 회전자계 속도로 돌고 있다. 전동기가. 그러면 요거 빼면 0이죠. 위에가 0이에요. 위에가 0이면 전체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회전자계 속도만큼 속도로 이제 회전하는 경우는 이제 0이죠. 슬립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슬립이 0이라는 거는 요거죠. 0이라는 거는 동기 속도만큼 회전하고 있을 때 보시면 되고 25번 동기전동기에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면에 설치하는 권선을 제동권선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동기전동기는 항상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속도가 항상 일정해야 되지만 부하를 걸면 일시적으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느려진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동기 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얘가 이제 상승을 하죠. 근데 올라가서 딱 동기 속도만큼에서 멈추면 좋은데 관성 같은 게 있으니까 딱 못 멈추고 또 약간 오버해요. 그리고 다시 오버했으니까 떨어지고. 이거 이제 반복하다가 이제 원래 이제 동기 속도만큼 이제 회복이 되는 건데 얘가 이제 너무 이제 요동치면은 이제 탈조라고 해서 전동기가 이제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이런 게 이제 난조고 이러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동권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답은 1번이고 26번 유도전동기 동기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에 얼마일까요? 우리가 이제 기계적 정수, 출력 정수라고 하는데 이제 구하는 공식은 이제 뭐 이렇게 되죠. 1을 이차 저항. 기계적 출력의 정수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부르고 요 슬립은 얼마냐면 5% 0.05.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19가 나오니까는 R2. 그래서 19배 정도가 된다.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 뭐 여기까지 유도되는 식도 있는데 뭐 유도되는 과정을 굳이 뭐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이런 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굳이 기능사에서 이 정도에 대한 문제가 여러 번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좀 여러 번 쉽고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집중해서 보시고 이런 것들은 뭐 이해 가시면 한 번에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그냥 한번 이제 보고 똑같은 문제 나와서 맞출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그런 거죠. 거의 답이 변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번 변압기는 이제 전자유도 작용으로 이제 하는 거죠. 한쪽에 철심을 코일을 감으면 이제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또 이제 자속이 발생하고 그 자속이 다른 권선에 가서 또 전압을 이제 유도하도록 하는 거니까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답은 1번이고 28번 반송보호 계전 방식은 원래 요거는 기능사 쪽 출제 범위는 아닌데 가끔 실수로 이제 전력 쪽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답은 1번인데 반송보호 계전 방식은 보통 좀 방식이 복잡해요. 가격이 저렴한데 뭐 이제 고조파를 뭐 이렇게 막 바꾸고 막 이런 뭐 있어가지고 장치가 간단하진 않아요. 답은 1번이고 29번 변압기유로 쓰이는 절연유에 대한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거 점도가 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가 뭐 밑에 설명도 있긴 하지만 유동성이 조금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변압기가 있으면 이렇게 변압기 뭐 철심 이렇게 감겨 있을 경우에 기름이 이게 있잖아요. 그럼 열이 발생하면 대류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점도가 높으면 그 부분만 열이 많이 올라가니까 열이 잘 안 식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도가 낮아야 된다. 답이 1번. 30번 자장 안에서 직각 방향으로 도체를 이렇게 놓고 전류를 흘릴 때에 운동한 경우에 한 1은 얼마가 될까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만큼을 이동시켰습니까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W1이라고 했을 경우에 1은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을 했나요? 이제 그게 1이죠. 내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로 얼마만큼을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1이 되니까. 짐을 들어서 딴 데다 갖다 놓으면 그게 1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죠.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시켰는가. 그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힘, 작용하는 힘은 이제 왼손 법칙에 의해서 PIL이라고 놓을 수 있고 원래 사인 값이 있지만 이제 문제 조건에 직각 방향이다라고 했으니까 사인 90도는 1이니까는 사인은 쓸 필요는 없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이동한 거리를 이제 놓고 계산을 하면 된다 이제 뭐 그런 거죠.
자속 밀도가 얼마라고 했냐면 자속 밀도는 0.5. 전류는 얼마냐면 10A. 도체가 20cm의 도체를 놨는데, 예,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단위가 미터라고 했으니까는 0.2. 20cm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그리고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50cm만큼 이동했으니까 0.5.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되겠네요. 5, 25, 5 정도 나오겠네요. 0.5. 네, 답은 1번. 단위 환산할 때 실수하실 것 같으면 20cm인데 실수할 것 같으면 요거를 이제 20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해가지고 미터로 환산하셔도 되고 바로바로 되시는 분은 뭐죠? 0.2나 0.5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하셔도 되세요. 31번 맥동 주파수가 가장 많고 맥동률이 가장 적은 것은 답이 4번이죠. 아까 설명드렸어요. 얘가 맥동이 얘가 좀 자잘해야지 이제 좋은 거고 얘가 이렇게 듬성 있으면은 맥동률이 큰 거죠. 답은 4번. 삼상이 똑같은데 전파가 반파보다 2배가 많으니까 답은 4번이고 32번은 넘어가시고 33번 동계발전기의 돌발-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누설 리액턴스죠. 왜냐하면 갑자기 빵 이렇게 그 단락이 발생했을 경우에 처음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나타나지 않고 일정 시간 이후에 이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엔 누설 리액턴스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이제 누설 리액턴스가 되는 거죠. 34번 이거 인경공업 이제 했었는데 포토가 아니고 포트죠. 포트 모터, 포트 전동기는 주파수 제어죠. 답은 3번이고 35번 직류기의 손실 중에서 기계손에 속하는 것은 풍선, 바람에 의한 손실, 회전을 함에 따라서 이제 공기 저항 같은 것에 대한 이제 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1번이고 36번 직류 발전기를 구성하는 부분 이제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주는 부분을 이제 정류자라고 하죠. 앞쪽에서는 계자 문제 나왔었죠. 계자 자속을 만들어내는 부분. 그럼 전기자는 자속을 끊고 기전력을 유도하는 부분이 이제 전기자가 되는 거죠. 밑에 뭐 대충 설명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단락비가 큰 동계발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단락비가 크대요. 단락비가 뭐냐면 얘가 이제 단락비라고 했고 단락비가 클수록 철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비싸요. 덩치도 커지고 근데 이제 전압 변동률 같은 건 좀 적고 그리고 단락비가 크면 임피던스는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8번 변압기 부홀즈 계전기의 설치 위치로 알맞은 것은 이제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에서 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떤 유류 이제 열이 발생하면 막 기름이 이상하게 그랬네. 대충 이제 보면 얘가 뭐냐면 얘는 이제 콘서베이터예요. 콘서베이터가 뭔지 아시죠? 콘서베이터는 기름하고 공기하고 직접 닿지 않도록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기름이 올라오죠. 그래서 공기하고 기름하고 직접 닿지 않도록 그래서 열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는 이제 흡습제 같은 거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물기 이런 것들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이게 이제 변압기의 기름이 이제 이렇게 쭉 차여져 있는 거고, 콘서베이터다 부울질 계전기는 이제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제 요쯤에 위치하죠. 여기가 이제 부울질 계전기. 그래서 변압기랑 콘서베이터 연결하는 그 관 도중에 이제 부울질 계전기를 연결을 해서 내부에서 이상적으로 뭐 온도가 상승하거나 했을 경우에 기름의 변화나 이제 이런 가스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감지를 해서 변압기 내부 고장을 보호하도록 설치를 한 게 뭐냐면 이제 부울질 계전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39번은 뭐 이거 넘어가면 되고 40번 터빈 발전기의 최고 속도가 얼마일까요? 터빈 발전기 보통 일반적인 발전기는 다 동기 발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터빈 발전기도 이제 동기 발전기인데 동기 발전기는 동기 속도로 계산을 하겠고 극수의 120에 주파수 F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최고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극은 우리가 극수라고 했을 경우 이 극은 N극, S극 이거를 이제 극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는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어요.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항상 한 쌍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극이 가장 작았을 때, 이 값이 가장 작았을 때 얘가 가장 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얘가 속도가 가장 빠를 때는 얼마냐면 이 극수가 2개일 경우, 더 작을 수는 없으니까. 주파수는 얼마라고 했냐면 60Hz. 그렇죠? 그러면 66에 36이니까 3600rpm이 이 터빈 발전기의 가장 빠른 속도겠네요. 그렇죠? 답은 3번이고요. 41번. 원심 계폐기 작동시키는 뭐 동기 속도는 대충 뭐 한 60에서 80 정도? 그냥 뭐 이거는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75% 정도 도달하면 스위치가 이제 기동 권선이 떨어져서 이제 운전이 되는 거예요. 그 앞쪽에 설명해 드렸던 거 2회인가 3회인가에 나왔었던 이제 그 내용이에요. 단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그 기동 토크를 발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위상차를 통해서 처음에 이제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단상 권선만 두어서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내용인데, 그때 이 원심 그 계폐기 스위치가 언제 분리가 되냐면 한 75% 정도 이르렀을 때 분리가 되어서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이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는 42번. 타여자 발전기는 전압 변동률이 적고 자여자에서 다른 전원이 필요 없죠. 이런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발전기가 분권 발전기예요. 자여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자 전원이 아니구나. 타여자 발전기는 그 타여자니까는 여자 전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전압 변동률이 적어요. 근데 얘는 문제가 타여자 발전기랑 같이 전압 변동률이 적고 자여자다. 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얘는 분권 발전기죠. 분권 발전기와 타여자 발전기는 전압 변동이 적어요. 물론 타여자가 더 적고 분권은 조금 더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정속도에 대한 그리고 전압 변동률이 적은 그런 이제 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번까지 해서 모든 기능사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